이제 곧 수업 시작할 건데, 그래서 이제 출석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결정하는 건 이제 다음 주까지 제가 고민해서 문서로 올리기로 했는데, 일단 제가 작년까지는 보통 출석 체크, 이제 언제까지 지각이고 언제까지 결석이냐를 할 때, 저는 이제 여러분은 익숙치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3시간 수업, 하루 6시간 연강 수업 이런 거에 익숙한 편입니다. 동일한 과목. 그래서 우리 수업 오늘 3시간 연강인데 중간 쉬는 시간을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그 중간 쉬는 시간이 끝나서 후반부를 시작하기 직전까지 여기로 오시면 보통은 출석으로 인정을 해드렸었어요. 지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수업 아예 끝나기 전까지만 아무튼 오기만 하면 지각으로 체크를 해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끝난 다음에 왔다면 그건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결석으로 할 거고요. 아무튼 별 다른 이슈가 없다면 이번 학기도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수업 다음 주부터 2시에 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올 수 있으면 일찍 오시되, 혹시 뭐 전철이 늦게 온다든가 막 그런 다양한 사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네 삶에서. 그럴 때 부담 갖지 말고 안전하게 천천히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수업 내용 자체는 매주 유튜브에다 게시하고 있으니까 수업 내용 나중에 복구하는 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출석은 일단 엑셀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주말 투표했었죠? 양쪽 반에 대해서 한 명 나갔어. 양쪽 반에 대해서 이제 인공지능학과랑 옆에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요 양쪽 파이썬 다루는 수업을 제가 지금 둘 다 독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내용 월요일날 금요일날 진행할 거, 내가 혹시나 월요일날 조금 아프거나 하면 금요일 수업에 대신 올 수 있도록, 또는 금요일 친구가 약간 땡겨서 월요일에 미리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를 추진할 거냐 아니면 그러지 않을 거냐를 문자 투표를 주말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쪽 다 찬성이 과반 의견인 걸로 일단은 결론이 나서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할지 역시나 다음 주까지 결정해서 양쪽 반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기에는 실습실 우리 자리가 그 정도로 여유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미리 하루 전까지 신청을 받는 식으로 제도를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요일 반 친구들, 데이터 사이언스 친구들한테 너무 불리하니까, 그 친구들은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생기면 과거로 가서 월요일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 친구들은 만약에 바꾸고 싶다라면 금요일은커녕 월요일이 오기 전에 저한테 신청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 반 친구들은 조금 더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오늘 수업입니다. 사이버 캠퍼스에다가 오늘 거 여러분 앞에 보고 있는 요 슬라이드 파일이랑, 그다음에 과제랍시고 2주차 제출하는 곳 해가지고 하나를 마련을 해놨어요. 아마 지금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자료는 일단 최종 목표라고 지금 하나를 잡아 놓긴 했는데, 일단은 그거를 오늘 하고 가셔도 되고, 여러분의 선택에 맡길게요. 이거는 오늘 하고 가셔도 되고, 그냥 주말에 유튜브 영상 보면서 할래 하면 집에서 하셔도 되도록,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기서든 집에서든 다 끝내셨다면 사이버 캠퍼스에 올라가 있는 그 느낀 점 적는 곳에다가 간단하게 내 소회를 직접 키보드 쳐서 살짝 제출해 놓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마련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는데, 오늘 수업의 마지막은 그런 느낌으로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집에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라는 거는 뭐 진짜 과제, 우리 4번 출제한다 그랬잖아요. 학점 매기기 위한 그런 과제는 아니니까 편한 마음으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2번째 시간이고, 내가 적는 것이라는 적나라한 제목으로 스타트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하기 전에, 어제까지 이제 설문 받았는데 49명 전원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짝 모아갖고 정리를 해서 들고 와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특별한 사항 있으십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전부 다 한국말을 제일 잘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윈도우스 쓰는 친구들이 50명 넘는
대부분 친구들이 윈도우즈 쓰고 있고 맥 쓰는 친구가 지금 한 16% 정도, 8명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눅스 다른 운영체제는 아무도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등교하는 거 좀 어렵냐, 12시 반까지 여기 오는 게 어려운 친구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했더니 뭐 어렵습니다라 답변한 친구는 없었고, 딱 한 명이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뚫고 오겠다라는 자신의 포부를 여기다 밝힌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객관식으로 1, 2, 3, 4, 5 단계를 고를 수 있는 게 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사전 경험, 이전에 뭐까지 해봤냐에 대한 내용이 이제 우리 중 대부분 사실 수능 보고 여기 딱 와서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은 백지 상태인 게 맞죠? 사이버 캠퍼스 로그인 정도는 직접 해봤다가 57.14%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중에 절반은 일단 백지 상태로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번 골랐다, 그래서 좀 마음이 좀 걱정이 된다, 조바심이 든다라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친구 둘 중에 한 명은 나랑 똑같은 사람이 앉아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간단한 거 만들어봤다 13명 26%, 그 다음에 즐거움을 체감해봤다 6명, 그 다음에 몰두해봤다 공개해봤다는 1명 정도, 2% 정도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비율이죠. 좋아요. 지식 수준 같은 경우는 아예 없다는 25%, 4분의 1 정도였고, 절반 가까이 되는 친구들이 조금은 안다, 초중고 때 방과 후 활동 정도 해봤다, 그런 느낌이 되겠죠. 그러면 약간 잘 알고 있다, 꽤 잘 알고 있다가 12명,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반에는 갓은 한 명도 없는 걸로 일단 판정이 났어요. 다른 반에는 갓이 있기는 해요. 일단은 제가 담당하는 모든 수업 통틀어서 갓이라고 응답한 친구가 8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증을 해볼까 하고 있어요. 그쪽 수업에서는. 누가 이거를, 뭔 소리,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영원의 0이 팔진수라는 걸 압니다. 질문조차도 납득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네, 그 정도로 나타났고, 그래서 이미지 선호도, 얘는 이제 복수 선택이 가능했죠. 그래서 지금 가장 높은 비율을 띄고 있는 게 44명, 90% 가까이 되는 친구들이 선택한 뿌듯함을 남길 수 있는 수업, 등록금의 가치를 고를 수가 있을 것 같고, 2등이 이제 기대감 26명,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 44% 선호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대 유머를 좋아한다 3분의 1 정도가 여기 앉아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간직해뒀던 내 덕심을 발산하고 싶다가 20%, 우리 중에 80%는 여기서는 내 덕심을 발산하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을 했다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이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5번 이제 한마디 하는 거는, 요건 그냥 요약해서 각색을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우리 한 학기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뭐 수업 좀 잘해주세요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너 좀 귀여운 것 같다 하고 저한테 익명을 틈타서 언급을 해준 친구가 있었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무튼 프로그래밍 그레이티스트 오브 어 타임 해갖고 고트가 되고 싶다, 내 제일 잘하는 사람 되고 싶다 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의 피읍자도 모른다, 그래서 걱정된다 하는 이런 조금은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자신의 걱정을 표현하고 있는 친구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정책에 대해서 찬동하는 의사를 보인, 일찍 끝내주는 게 옳은 것이다 라고 한마디를 적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다양한 한마디들이 있었고, 그래서 뭐 일단 제 기준으로는 지금 제가 이런 설문을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응답한 거는 올해가 처음이에요. 물론 이제 5명짜리 수업 그러면 5명이 응답하긴 하는데, 오늘 50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이 전원 응답한 거는 우리 수업이 지금 처음입니다. 아무튼 간에 많은 친구들이, 비록 우리 가는 길은 그렇게까지 순탄치는 않긴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초심을 꾸준히 유지해 가면서 중간중간 과제 같은 걸로 고통받아 가면서 일단은 중간고사 때까지 차근차근 올라갈, 제가 지금 마음먹은 그런 다양한 내용들을 충분히 다뤄가면서 일주일에 3시간씩 같이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일종의 용기를 여러분이 저한테 부여를 해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톡방도 있고 하니까 아무 때나 여러분 유튜브 영상 보면서 본인이 공부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반 학기 동안 8주차까지 충분히 이용해서 한번 우리 괜찮은 시작점 한번 가져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시작 준비, 설문 통계까지 다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가 적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스타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뭔가를 직접 적어보는 것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지금 자기 노트북 쓸 친구들 다 우리 아이들이라는 거 파이썬 어쩌고 그거 다 설치해보고 실행 잘 되는지 확인하고 온 거죠? 우리 전부 다 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약간 지금 45분인데 한 50분 정도까지 여유를 잡고 여러분이 잘 안 된다 싶은 친구들은 지금 저한테 손을 들어서 얘기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물어보니까 우리 에아프 3 수업 듣는 2학년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작년 에아프 1은 조교님이 있었대요. 전 없어요. 근데 뭐지? 일단 저는 지금 오랑캐잖아요. 그죠? 어쩌겠습니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지 손 들어서 제 도움이 필요하다라면 요청을 해주세요. 일단 그렇게 요청한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약간 시간 여유를 잡아서 매주 수업 자료를 들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습니까? 나 도움이 필요하다. 일단 실습실 컴퓨터는 다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12.2가 님들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막 영화관 가서 VOD 결제해갖고 30분 뒤에 거 막 보고 그런 거랑 다를 바 없는 거잖아요. 그럴 거면 영화관을 왜 왔습니까? 일단은 전반부는 가급적이면 셀프 스포일 방지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후반부는 어차피 프로젝트 기간이니까 이미 여러분 초중고 때라든가 아니면 뭐 집에서 겨울방학 때 파이썬 한번 해보려고 이미 설치를 해놓은 친구들도 꽤 많을 거예요. 일단 버전이 3.12.2가 맞냐? 그렇지 않다면 파이썬을 한 번 더 설치하셔도 됩니다. 그럼 내 컴퓨터에 파이썬이 2개, 3개 깔려 있는 셈이에요. 저도 지금 앞에서 쓰는 저 컴퓨터는 이번에 새로 사서 파이썬이 한 버전밖에 없는데 옛날 거는 막 파이썬 7, 8, 9 아주 컬렉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프로젝트 할 때까지 써먹을 우리 수업 표준 버전을 설치를 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오늘은 안 해도 괜찮아요. 프로젝트 할 때까지는 준비를 해 두시는 게 나을 겁니다. 자, 그러면 대충 다 준비된 것 같으니까 중간중간 필요하면 꼭 얘기해 주세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직접 그 아이들이란 친구를 켜서 저랑 같이 적어보는 일종의 현장 학습을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이게 대학 수업이라고 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기 시작할 정도로 매우 간단한 걸 일단 먼저 구경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적고 엔터키 쳤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이 하얀 친구가 어떻게 나한테 반응하냐, 당연히 이렇게 반응해야지, 아니네 와 같은 것들을 살짝 경험해 보고, 그래서 내가 유효하게 적을 수 있는 거랑 그렇지 않은 것들이 서로 다르게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적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것 역시나 확인해 놓고 넘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해두고 중간 쉬는 시간을 맞이를 할 것 같아요. 끝난 다음에는 간단한 프로그래밍 목표에 도전을 해보고 집에 가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이따가 1시 45분까지 저놈이 지금 끝낼 기미를 안 보인다, 자아도취 상태에 빠져 있다 한다면 저한테 강렬하게 어필을 해주세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학칙을 거스를 생각이냐고. 그러면 제가 눈치를 딱 채고 지금부터 쉴게요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중간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후반부 진행하고 집에 갈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새로 나오는 단어는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행이에요. 그래서 우리 첫 수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 수업 자료는 한국어로 진행을 할 건데 한글로 이렇게 적어서 드릴 건데 어떤 단어들은 그냥 일반 명사, 그냥 우리 평소에 쓰던 그 의미로 쓰는 단어들이 존재할 거고, 이런 굵은 글씨로 제가 표현하는 단어들은 평소에 쓰던 그 의미가 아닌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우리 수업 안에서 매우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매우 특별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단어들이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단어들은 지금 2주차 시점엔 그냥 일반 글씨로 적혀 있다가 나중에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요 하면서 굵은 글씨로 바뀔 수도 있기는 해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나중에 복습하실 때는 이런 굵은 글씨 단어들에 좀 더 집중해서 구분해 가면서 구경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일단 2개가 추가로 등장할 거고 다음 주에 이제 제 기억이 맞다면 7개 정도가 추가로 등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종강할 때까지는 프로그래밍 동네 적재적소에 있는 꽤 다양한 단어들을 여러분 선배들이 쓰는 그 의미 그대로 여러분도 직접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가 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2개입니다.
그래서 시작해 봅시다. 아이들 한번 켜주세요. 작업 표시줄에 고정되어 있는 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뜨죠. 파이썬 3.12.2 오늘은 버전 낮은 거 써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살짝 생김새 보면 그래서 나 누구입니다 해갖고 버전이랑 얘기해 주는 것 같고 지금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어요. 마치 메모장 같은 프로그램처럼. 그 다음에 그 커서 왼쪽을 보면 약간 불그스름한 느낌으로 꺽쇠 3개가 지금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보드 앞에 있는 프로그래머가 뭔가를 적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뭔가를 적어봅시다. 자, 요거는 현장 학습이니까 저랑 같이 매우 천천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봐봐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3 한 글자를 적고 엔터 키를 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엔터를 치면 무려 3이라고 내가 적은 거랑 동일한 거를 답변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3 했더니 3이라고 답변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 앞에 있는 이 하얀 창 친구는 3이라는 걸 알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3이지 하면서 3이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3이 아니라 5를 적고 엔터를 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양자택일 퀴즈가 나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일단 3 엔터 치면 3이 나왔어요. 5하고 엔터 치면 과연 뭐가 나올 것이냐? 1번 얘는 항상 3이라고 말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5하고 엔터를 쳐도 3이라고 답할 것이다. 2번 이번에는 5하고 엔터를 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5하고 답변을 할 것이다. 자, 여러분 뭐를 고르시겠습니까? 1번을 고를 거예요? 2번 고를 거예요? 저 굳이 이 짓을 하는 건 당연스럽게도 내가 5하고 엔터 쳤을 때는 아까 전이랑 다르게 5라고 나한테 답변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지금은 5라고 답변했습니까? 라고 역으로 질문한다면 우리는 내가 방금 5하고 엔터를 쳤으니까 라고 답변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유일한 이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봅시다. 이건 저만 해볼게요. 7, 11, 13 같은 우리가 적고 엔터키 치면 그냥 그 숫자 그대로 우리한테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숫자들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약간의 수학적인 관념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3까지 적고 더하기를 적고 5를 적어서 엔터를 친다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까지는 우리가 적었던 그대로 답변을 해줬어요. 13이면 13, 5면 5 이런 식으로. 지금은 3 더하기 5 세 글자를 적고 엔터를 칠 겁니다. 그럼 이 친구가 나한테 3 더하기 5라고 답변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게 아닌 다른 걸 답변을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대학 수업이라고 느끼면 정상입니다, 여러분. 자, 어떠겠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이거 시간 들여서 등록금 내고 이거 하고 있다는 건 엔터키 치면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에 내가 말한 그대로를 그냥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마치 거울로 비추듯이 답변을 해주는 애가 아니라 파란색으로 보여주는 애가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3 더하기 5 하니까 더하기 하라고? 알았어 하면서 덧셈 결과에 해당하는 8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8은 3이랑 5랑 더한 결과가 맞죠? 그래서 일단 우리 앞에 있는 이 하얀 장 친구는 더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사칙연산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3 빼기 5하고 엔터를 친다 치면 이때는 무려 음수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라고 답해요. 그러면 곱하기 하면 여러분 이거 컴퓨터 동네에서는 막 X 이런 거 적지 않고 Shift 8 하면 나오는 별을 곱셈 기호로 쓴다는 거 다 알죠? 뭐 요즘 친구들 다 뭐 태블릿 같은 거 엄마 거 써가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해오죠. 쿼티 키보드 같은 거. 아무튼 3별 5 하면 엔터 치면 당연하다는 듯이 15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3, 5, 15가 맞으니까요. 그럼 이제 나누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컴퓨터 동네에서. 막 뭐 그거 있잖아요. 뭐 미음에 한자 해갖고 이렇게 해서 찾아서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지 않고 3/5를 하시면 됩니다.
슬래시는 오른쪽 시프트 키 왼쪽에 있는 거예요. 물음표랑 같은 키예요. 3/5 하면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3을 5로 나누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0.6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빌어먹을 소수점도 아는 친구입니다. 초등학생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죠? 3을 5로 나눈다라는 건 6을 10으로 나눈다라는 건 같으니까 0.6이 나오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일단 파이썬 동네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있는 하얀 창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본적인 사칙 연산을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음수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소수의 개념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살짝만 약간 요상한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3 더하기 5하고의 엔터를 치는 게 원래 목표였는데 내가 실수로 딸꾹질이 나가지고 5를 적지 않은 채로 엔터키를 쳤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랬을 때는 과연 우리 앞에 있는 이 하얀 창 친구는 뭐라고 응답을 하게 될까요? 자, 지금 인간이 실수를 한 거죠. 원래 목표는 3이랑 5랑 더하면 뭐가 나오나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손가락이 잠깐 삐끗해서 5를 적지 않은 채로 엔터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빨간색으로 이전과는 다른 색상의 글자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살짝 끌어를 해볼게요. 그래서 신텍스 에러 콜론하고 인밸리드 신텍스가 무슨 뜻입니까? 이제 그래마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 있죠, 영어 시간에? 문법 해가지고 그런 거랑 뉘앙스는 조금 다르지만 대충 비슷한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이 앞에 있는 하얀 창 친구는 미리 정해둔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적어둔 내용을 구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규칙상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5 하고 엔터를 쳤다면 지금 나보고 덧셈 한번 해서 결과 알려달라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그대로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까지 성공적으로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3 더하기까지 적고 엔터를 쳤을 때는 이걸 나보고 지금 덧셈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양수 3을 의미를 했던 건지 아니면 뭐 3세 이상을 의미했던 건지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와 같은 느낌으로 이전에 우리가 정해둔 규칙에 의하면 지금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다 와 같이 빨강색으로 오류를 뱉어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소에는 파란색으로 잘 나오다가 여러분 이제 과제하다 보면 지금 처음 봤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빨간색 글자 나오면 무슨 에러 했을 때 그 왼쪽에 그러니까 요 에러 빨간색 그 한 줄에 왼쪽에 무슨 단어가 적혀 있나 위주로 구경을 해보면 일단은 실마리를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인간이 실수를 한 게 맞기 때문에 다행히도 우리 하얀 창 친구가 잘 걸러준 셈이 됩니다. 자, 다만 이제 항상 잘 걸러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실수를 항상 잘 캐치를 해주는 건 아니에요. 자, 아까랑 동등한 느낌으로 3 더하기 5를 적는 게 목표였는데 3을 빼먹고 적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어쩌다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엔터를 치면 무려 미안해요. 이거는 띄어쓰기 문제구나. 이렇게 더하기 5 앞에 있는 3 한 글자를 빼먹고 엔터를 치면 이때는 우리한테 그냥 5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음수의 개념을 알고 있다는 건 양수의 개념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양수 5 마이너스 5가 아닌 플러스 5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당연히 5지 하면서 플러스를 그냥 생략해버리고 우리한테 말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무튼 5가 맞으니까요. 우리 앞에 있는 친구는 여러분의 실수를 가끔은 잡아줄 수 있고 가끔은 그렇지는 않은 친구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럼 이제까지는 수학에서 놀았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우리 앞에 있는 파이썬 친구가 하얀 창 친구가 영어를 잘 아나를 한번 물어볼게요. 자, 3이 영어로 뭡니까? 3죠. 우리는 알죠. THREE 하고 한번 엔터를 쳐보세요. 우리 앞에 있는 지금 영어 되게 잘하잖아요. 과연 3라는 단어를 알고 있나? 이거 엔터 치면 과연 3이 나올 것이냐가 현재 이슈인 거예요. 엔터를 치면
모른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네임 에러라는 새로운 오류가 떴습니다. 그래서 3라는 거 나 아직 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true라는 걸 의미했습니까? 인공지능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죠? 우린 저걸 의도한 건 아니기는 했어요. 아무튼 3라는 5글자는 이 친구가 이런저런 이름들 중에 이런저런 다양한 이름들을 이미 알고 있지만 3라는 거는 모르고 있다라는 의미로 뱉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면 끝이 아니죠. 그죠? 모르면 우리가 알려주면 되겠죠. 자, 이 친구한테 사실 3는 3을 의미하는 거야 와 같은 느낌으로 알려주는 게 가능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여러분 그 수학 시간에 뭐 x는 3, x는 5 이런 식으로 적어본 적 있겠죠? 그런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여기서 우리가 네가 아직 방금 태어나서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3는 사실 3이야 와 같은 느낌으로 뭔가를 적는 게 일단은 가능해요. 엔터키를 한번 쳐볼게요. 자, 얘는 과연 엔터키를 치면 우리한테 뭐라고 응답을 하나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아직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3는 3이야. 엔터 치면 무려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까지는 3이야. 더했더니 8 나왔어요. 플러스 5는 그냥 5지. 아니면 너 지금 뭔 소리 했는지 모르겠어. 파란색 내지는 빨간색으로 우리한테 뭔가 반응을 항상 해줬거든요. 꼬박꼬박. 근데 지금은 처음으로 아무 응답도 하지 않는 케이스가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아무 응답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냐? 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THRE 하고 엔터를 쳐서 너 지금은 3라는 걸 알고 있니? 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한 번 더 도전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예상하다시피 이제는 우리가 3하고 엔터를 치면 얘는 3하고 응답을 해줘요. 왜 지금 3하고 우리한테 응답을 해줬냐라고 물어보면 이전에 이거 엔터 치기 직전 시점에 우리가 3는 3하고 엔터를 쳐놨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말할 수가 있고 그게 유일한 완벽한 정답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을 알았으니 5도 알겠죠? 택도 없죠? 자, 이런 가 하나하나의 단어들 뭐 그게 우리는 지금 3, 4, 5 이런 게 연관이 돼 있다는 걸 당연히 알고 일상생활하고 있지만 우리 앞에 있는 하얀 창은 각각의 단어들 3를 안다고 5까지 연속으로 다 알게 되는 건 전혀 아니다라는 것도 역시나 발견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 기본적인 수학 테스트, 영어 테스트를 해본 셈이고 자, 요거는 아까 전에 3 나누기 5 하면 0.6 나왔잖아요. 봐봐요. 3 나누기 4 하면 이건 얼마 나옵니까? 그죠? 0.75 나오죠. 3 나누기 3 하면 1.0이 나옵니다. 3 나누기 2 하면 1.5 나오고 3 나누기 1 하면 3.0이 나와요. 그럼 3 나누기 0을 하고 엔터를 치면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죠? 아예 다루지 않는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수학 시간에. 분모가 0인 경우는 다루지 않는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 x가 지금 분모에 박혀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x는 0이 아님이라는 조건을 걸어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프로그래밍 동네도 일단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나눗셈을 할 때 만약에 분모가 0이다라는 게 확인되면 전용 에러를 뱉도록 돼 있어요. 너 지금 0으로 나누기를 하려 그랬어 와 같이 우리한테 전용 제로 디비전 에러라는 느낌의 오류 메시지를 뱉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조금 옛날 얘기긴 한데 자, 여러분 인간은 나눗셈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처럼 이제 약분을 해서 나눗셈을 진행할 수도 있겠죠. 아까 전에 예를 들어 뭐 여기는 지금 적절한 케이스가 없긴 한데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뭐 27분의 15 같은 거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걸 나눗셈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분모 분자를 3으로 나눠 가지고 9분의 5구나 해 가지고 뭐 0.5555입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편하게 우리는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은 나눗셈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하죠. 어떻게 합니까? 초등학생 친구들은
여러분 초등학교 때, 자, 이거 펜이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15를 뭐 2로 나눈다 칩시다. 그럼 이제 지금 10자리 수는 1이니까 못 하죠. 얘는 그냥 스킵하는 거죠. 그러면 15를 가지고 2로 나누기 하면 2, 7에 14니까 14에서 빼서 1, 2 남고, 그래서 이제 소수점 한번 찍어주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그럼 이제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7.5 하는 10 해갖고 0. 0 딱 떴으니까 이제 나눗셈 결과는 7.5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죠. 저학년이라면 여기까지만 딱 하고 몫은 7이요 나머지는 1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겠죠. 자, 다시 얘기하면 초등학교 친구들은 나눗셈을 곱셈과 뺄셈의 조합으로 풀어요. 그리고 컴퓨터도 초등학생 친구들이랑 동등한 방법을 써서 나눗셈을 합니다. 계속 숫자를 빼가면서 0이 뜰 때까지 열심히 뺄셈을 하는 거예요. 또는 1자리수에 닿을 때까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 나누기 1 한다 치면 3에서 1을 한 번 빼고, 2번 빼고, 3번 빼고, 네 번째는 못 빼네 해서 일단 몫은 3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가 0이니까 여기서 그냥 끝내면 되겠네, 소수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겠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도 초등학생 친구들처럼 나눗셈을 반복적인 뺄셈을 통해, 자릿수 이렇게 낮춰가면서 반복적인 뺄셈을 통해 진행합니다. 근데 문제는 0으로 나누기를 시도하면 3에서 0을 한 번 뺄 거예요. 그러면 몫은 1이구나. 3에서 0을 또 한 번 뺄 거예요. 또 나머지는 3 나오고, 그래서 몫은 2구나 3이구나 4구나 5구나 10억이구나 100억이구나 나눗셈이 끝나지를 않게 됩니다.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숫자보다 더 작아질 때까지, 나머지가 더 작아질 때까지 한도 끝도 없이 뺄셈을 하는 건데, 내 손에 0을 들고 있으면 나눗셈이 끝나지 않게 돼요. 뺄셈 해도 원래 숫자 그대로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컴퓨터 동네에선 무조건 0으로 나누기를 하기 전에 미리 오류를 내도록 돼 있어요. 진짜로 0으로 나누기 시키면 막 예를 들어 전기요금 폭탄을 맞이한다든가 아니면 컴퓨터가 불 타버린다든가, 여러분 유튜브에다가 요 디바이드 바이 제로 번 같은 거 검색하면 수많은 사례들, 신앙 간증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수많은 기계들이 불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런 뒷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컴퓨터 친구는 뺄셈을 초등학생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0으로 나누기는 못하고, 0으로 나누기를 시도하려고 해도 그걸 실제로 수행하기 직전 타이밍에 전용 에러를 뱉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지들 마음대로죠. 그렇기는 한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나중에 컴퓨터 구조라든가 그런 과목들 옆에 과에 아마 열릴 거예요. 그거를 구경해 본다 하면 나라도 그렇게 해놨겠구만 정도로 여러분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얘는 지금 우리 이미 고등학교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온 거잖아요. 분모가 0인 경우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걸요. 그러니까 납득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지금 우리는 세 번째, 아까 전에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오류랑 이 단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오류랑, 그다음에 세 번째로 다양한 전용 오류들이 존재한다는 걸 추가로 확인해 봤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면 일단은 대충 첫 번째 현장 학습이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내용들 포함해서 살짝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방금 보고 있었던 그 하얀 창, 아이들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의 약자예요. 그래서 Development에서 D랑 L을 가지고 와서, 지금 단어 하나에서 뭐라 그래야 될까? 아크로늄 두 문자를 두 개를 뽑아가지고 지금 들고 온 거죠. 남들은 절대로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에서는 이렇게 개발용 프로그램, 코드 짜기 위한 프로그램을 그냥 IDE라고 줄여서 부르는 편이에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IDLE라고, 되게 변태 같죠? 좀 근본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지금 보여드린 거는 파이썬 2 시절에 이런 식으로 정해서 썼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런지 요즘은 L 자리에다가 러닝을 붙여가지고 Integrated Development and Learning Environment 해가지고
개발 또는 이렇게 학교 수업에서 쓰기 적합한 프로그램입니다. 환경입니다. 라고 IDLE라고 역두문자어가 된 거죠. 이제는 그렇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조금 덕심이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이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혹시나 궁금하면 우리 톡방에다 물어보시면 답변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설계되어 있는 엄청나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여기저기에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우리 수업은 지금 프로그래밍이라는 그 자체를 처음 배우는 거다 보니까 이 간단한 친구, 교육용이랍시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얘를 기준으로 한 학기 동안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진행했었고 정리를 해볼게요. 현장학습 결과 우리가 3을 적고 엔터키를 쳤더니 똑같이 우리한테 3이라고 보여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는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갔는데 그렇게 이 친구가 나한테 3이라고 파란색으로 말한 이후에 다시 한번 꺽쇠 3개를 우리한테 연거푸 보여줬었습니다. 다음엔 또 뭐 할까? 하고 우리한테 다시 한번 질문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뭔가를 적고 엔터키를 치는 게 가능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나씩 프로그래머가 적어가면서 엔터 쳐가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거를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인터랙티브라고 부릅니다. 이 들어본 적 있는 단어입니까? 일단 액션을 들어봤죠. 액티브하다라는 걸 들어봤죠. 뭔가 활동적이다. 뭐 그 반대말은 패시브가 되겠죠. 그러면 아무튼 액티브하다 라는 걸 들어봤을 겁니다. 거기 이제 인터가 붙은 거예요. 인터는 무슨 뜻입니까? 쌍방폭행 같은 거죠. 인터체인지 교차로라든가 나들목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들어봤었죠. 그래서 인터랙티브는 나도 액티브하고 상대방도 액티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엔터 쳐서 쟤한테 뭔가 한 방을 보내면 쟤도 뭔가 작업을 해서 나한테 한 방을 보내는,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하는 느낌의 무언가를 인터랙티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형용사면서 이제 명사가 된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파이썬이란 걸 써봤으니까 방금 썼던 애를 파이썬 인터랙티브라고 부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하얀 창 뒤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별도의 프로그램, 숨어있던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일종의 모드 기능들 중에 서비스들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하얀 창 자체에는 왼쪽 위에 보시면 아이들 쉘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쉘은 무슨 뜻입니까? 껍데기, 조개 껍데기 같은 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거랑 별로 관련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하게 이 뒤에 있는 친구랑 나랑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자체를 아니면 이런 커서 쓸 수 있는 이 메모장 같은 이 구간 자체를 쉘이라고도 불러요. 아무튼 그렇게 이 하얀 창 뒤에 있는 내가 3하고 엔터 쳤을 때 실질적으로 뭔가를 수행해주는 친구는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다양한 단어들이 튀어나왔는데 뭐 일단 우리 수업에선 적당히 뭉뚱그려서 인터랙티브 내지는 그냥 이전에 불렀던 대로 하얀 창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여러분 원한다면 얼마든지 검은 창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럼 개인의 선택이고 아무튼 저는 하얀 창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랙티브 모드다라는 거는 하나씩 시키는 모드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키보드 적고 마지막으로 엔터키를 치면 뒤에 있던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친구가 우리가 적어놨던 내용을 바탕으로 뭔가 작업을 수행을 해줘요. 그래서 인터프리트 하는 놈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이 단어 인터프리트를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엔터를 칠 때, 저 상대방이 엔터를 칠 때마다 등등등 그때그때 하나씩 실시간으로 읽고 작업을 수행함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동사 단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가 실제로 엔터키 친 그 내용을 들고 가서 뭔가를 수행해주는 친구, 파이썬 코드를 인터프리트 하는 친구로서 한창 뒤에 인터프리터가 존재한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여기까지는 사실 1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때 우리가 보내는, 이때 그 친구가 받아갖고 읽는 하나하나를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보통 문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스테이트먼트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을 읽어서 3 더하기 5 세 글자 적혀 있네. 그러면 나 지금 숫자 덧셈 해야 되는구나. 결과 8 나왔구나. 이건 파란색으로 보여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걸 실행이라고 부릅니다.
문장을 읽고 실질적으로 뭔가를 수행하는 거를 실행, 영어로는 execute라고 불러요. 그리고 파이썬 동네의 경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문장 적고 엔터키를 치면 하얀 창 뒤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작업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실행은 누가 하냐? 라 물어보면 파이썬 동네에서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한다라고 답변하면 완벽한 정답이 됩니다. 자, 요건 지금 아직은 뭔 소린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지금 일단 요 두 가지 단어만 눈에 익혀두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3 적고 엔터를 쳤더니 똑같이 3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5 하고 엔터를 쳤더니 이제는 3, 아까랑 똑같은 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랑 다른 응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5라는 응답을 했어요. 왜 5라고 응답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문장을 5 적고 엔터를 쳤기 때문이다라 답변하면 되는 거였고 그게 유일하고 완벽한 이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을 우리가 가져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3 더하기 5하고 엔터키 쳤을 때는 우리가 적은 거 복사 붙여넣기 해주는 게 아니라 덧셈을 해서 8이라고 응답을 해주는 거 봤어요. 그 다음에 항상 뭔가를 보여주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는 3하고 엔터키 쳤을 때는 아무 응답도 하지 않았던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 작업도 안 했던 건 아니라는 거 역시나 우리가 검증할 수 있었죠. 아무튼 그랬어요. 뭐 어쩔 때는 파란색 글자, 어쩔 때는 무음, 어쩔 때는 빨강색으로 오류 메시지를 뱉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보면 자, 여러분이 문장을 어떻게 정리에 따라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수행하는 실행의 양상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하얀 창 뒤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어떤 문장을 실행할 때 그 문장 안에 무슨 글자들이 어떻게 적혀 있냐에 따라 그 문장의 내용에 따라 이번에는 내가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수행해야 되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제목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문장을 잘 적어야 뒤에 있는 친구가 실행을 잘 해줄 거예요. 라는 매우 강력한 명제를 천천히 곰씹어 보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조금 더 복잡한 작업, 3엔터, 5엔터 말고 조금 더 복잡한 작업을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시키고 싶다라면 그때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잡한 문장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전 케이스들이랑 다르게 실행하는 시점, 그 다음에 실행 끝난 직후 시점에는 아무런 반응, 아무런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파란색으로 우리한테 뭔가 얘기해 주거나 오류 메시지를 미리 뱉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는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전에는 3하고 엔터 치면 오류가 떴는데 얘를 실행한 이후 시점에 아까랑 똑같은 문장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랑 다른 결과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때는 3하고 우리한테 파란색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위에 거랑 아래 거 문장 실행하기 전 타이밍, 중간 타이밍에 우리가 적었던 문장 3는 3 엔터를 실행해 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아무튼 저렇게 3는 3 같은 거 엔터 쳤을 때도 걔도 어엿한 하나의 문장이었고 반응을 보이진 않았지만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뭔가 작업을 수행을 해 놓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오류 메시지를 우리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어놓은 내용 이게 문장이 맞는 거냐 내 지금 뭘 하라는 거냐 못 알아들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오류 메시지를 띄울 수 있어요. 일단 우리 아이들은 빨간색으로 보여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오류는 여러 줄에 걸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마지막 줄 첫 번째 단어 맨 왼쪽에 에러 왼쪽에 적혀있는 단어가 뭐냐에 주목하시면 그럭저럭 읽을만 할 겁니다. 그래서 신텍스 에러, 네임 에러, 제로 디비전 에러 이런 특이한 오류까지 구경할 수 있었어요. 우리 수업 같이 한 학기 동안 진행하면서 한 6가지 정도 되는 오류 메시지들을 여러분이 직접 의도적으로 일으켜가면서 눈에 익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절반이 튀어나왔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사실 엔간하면 발생하지 않을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오는 거니까 꼭 지금 시점에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 구경하는데 우리가 지금 1시간을 썼습니다. 55분을 썼어요. 뭐 별거 없네. 뭐 프로그래밍 뭐 어렵다고 하던데 뭐 얼마든지 나 A플 받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상이에요. 여기에다가
자, 일단 지금 진행한 게 프로그래밍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조금씩 천천히 정밀하게 살을 입혀가면서 내가 확실히 적을 수 있는, 내가 확실히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범주를 넓혀갈 준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살짝 관점을 바꿔서 프로그램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 첫 번째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살짝 소개를 해볼게요. 자, 이전까지는 우리는 인터랙티브를 사용해서 문장을 한번 적고 엔터키 쳐서 그 결과 확인하고 등등을 진행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파이썬 프로그램은 처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미리 어딘가에다 적어 놓고 그럼 지금부터 스타트 해야지 해서 한번 쭉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파이썬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소개를 해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국룰 단축키죠. 전체 선택 컨트롤 A, 저장 컨트롤 S, 쇠로 뭔가 필요하다 컨트롤 N 눌러보시면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냥 아무 데서나 컨트롤 N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untitled 저는 제목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진짜 메모장 같은 아무것도 안 적혀있는 새로운 창 하나가 뜬다면 성공이에요. 여러분 환경 구성 잘 해둔 겁니다. 자, 이거 안 뜬다 손 들어 볼까요? 맥북 쓰는 친구들은 컨트롤 키가 있긴 하지만 커맨드 N을 누르시면 되는 것 같아요. 맥북을 제가 사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직접 단축키 여기는 이러네 같은 거 자잘하게 매주 체크해 가면서 수업 자료를 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학자금 대출이 많이 밀려 있어서 지금 맥을 살 자본의 여유가 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세요.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자, 언타이틀드라고 적혀 있는 새 창이 하나가 뜨면 성공이고 이제 여기다가 요 두 줄을 한번 직접 작성을 해 봅시다. 아무튼 색깔 별로 신경 쓰지 말고 막 우클릭해서 색상 지정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글자들만 적으시면 아이들이 알아서 지금 눈에 보는 거랑 유사한 느낌으로 적당한 타이밍에 색상을 칠해 줄 겁니다. 그래서 다 적었다면 국룰 저장 단축키인 컨트롤 S 누르고 적당히 바탕화면 같은 데다가 적당한 이름 해서 저장해 놓고 F5를 누르시면 내 첫 번째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이거 다 적은 친구들은 거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저는 이거 보여드려야 되니까 일단 여기를 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도 지금 언타이틀드 만들어놨죠. 저는 이 PPT의 주인이기 때문에 다 했어요. 개치사죠. 아무튼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당히 바탕화면에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바탕화면에 뭐 적당히 뭐 예시 정도 해서 저장하고 그러면 예시.py 파일입니다. 지금 어디에 이렇게 저장돼 있습니다 하고 untitled 대신에 우리한테 보여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걸 눈으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F5를 누르시면 인터랙티브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이겁니다. 그래서 안녕 세상에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 국룰 13글자를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 걸 여러분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파란색으로 지금 잘 떴다. 여러분 지금 내 첫 번째 파이썬 프로그램 성공적으로 만든 셈이 됩니다. 잘 안 된다. 나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 있습니까? 손 들어 봅시다. 좋아요. 제가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 자원봉사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이거랑 같은 내용을 진행을 해봤어요. 난리가 납니다.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 3 엔터 쳤을 때 3 나오는 거 보고 그렇게 한박 웃음을 짓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세상 아주 즐겁게 사는 친구들입니다. 아무튼 우리도 어차피 지금 1학년 1학기니까 지금 막 여기서 막 어려운 거 막 미적 내용 막 튀어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동심으로 돌아가서 활동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가져가면 아마 좀 더 편하게 한 학기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저는 그런 위주로 그러니까 연령 상관없이 할머니도 와서 들으실 수 있는 만한 정도의 난이도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어려울 망정 다른 것들이 어렵지는 않도록 물론 한국말은 잘 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살짝만 동심으로 돌아가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까지 잘 나왔다면 일단 성공하신 거고 슬라이드로 살짝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저장했고 실행했더니 예상한 대로 근데 그게 인터랙티브의 결과가 나왔다면 성공인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우리는
지금 이 한 줄을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아마 윗줄은 지금 뭐 이렇게 적혀 있긴 한데 쟤는 저렇게 저렇다 치고 아마도 이 한 줄을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F5를 눌렀을 때 저장하고 F5 눌렀을 때 저렇게 파란색으로 응답을 해줬구나라고 여러분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지금 이 따옴표 사이에 적혀 있는 저 글자들 살짝 지워서 다른 걸로 고친 다음에 다시 한번 저장하고 F5 누르면 내가 방금 고친 그 내용이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튀어나오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굳이 안 해봐도 되겠죠? 달리 말하면 지금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예시.py 파일에다가 적어놓은 이 한 줄도 어엿한 파이썬 문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한 줄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슬쩍 가져가서 아 이거 헬로 월드 보여주라고 알았어 촥 보여주고 끝낸 겁니다. 문장에 대한 실행을. 괜찮아요? 우리가 방금 적은 이 한 줄도 어엿한 파이썬 문장이 맞아요. 그래서 이게 문장이다라는 건 우리 아까 전에 인터랙티브 써봤잖아요. 문장 하나 적고 엔터키 쳐가면서 하나하나 실행해 볼 수 있는 결과를 음미할 수 있는 친구였죠. 요거는 저만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문장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동일한 내용을 인터랙티브로 들고 가서 엔터를 쳐서 실행 좀 해줘 하면 진짜로 아까랑 동등한 느낌으로 실행해 주는 걸 여러분이 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똑같이 나왔죠? 똑같은 문장을 적고 실행했기 때문에 똑같이 나왔다라 봐주시면 돼요. 사실 이건 거짓말이긴 하지만 일단은 똑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적혀있는 지금 아이들이 빨강색, 불그스름한 색으로 표현해주는 이 내용은 여러분이 바꿔서 적고 저장해서 F5 눌러도 프로그램 실행에 전혀 하등의 차이를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동네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 아무거나 편하게 적어 놓을 수 있고 그게 실행에 1도 영향을 주지 않는 친구들을 주석, 영어로는 커멘트 정도로 부릅니다.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는 여러분이 아 나 이제 주석 적고 싶은데 진짜 적고 싶은데 하면 Shift 3 해서 넘버 사인을 적으면 그 오른쪽에다가 적어놓은 모든 글자들을 주석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어요. 괜찮아요? 요거 샵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우물정 아니에요. 넘버 사인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저는 이런 표현을 즐겨 쓰는데 뭐가 있을까요? 샤넬 넘버 5라든가 이런 식으로 영어 동네에서는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도 이 글자를 읽을 때 글자 자체는 넘버 사인이고 기호 자체는 그냥 말로 풀어서 할 때는 넘버라고 읽어버리면 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종종 샵이라고 읽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괜찮아요. 주석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얘는 이상하게 적어도 되고 사실은 여러분 아예 안 적었어도 아랫줄만 저랑 똑같이 적었어도 저장하고 F5 눌렀을 때 저랑 똑같은 결과가 떴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조금만 더 응용을 해보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지금 35분입니다. 자, 중요한 스킬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1학년 1학기니까 서비스 하는 겁니다. 자, 키보드나 마우스를 써서 지금 .py 파일로 돌아오신 다음에 거기 지금 두 줄 적혀 있죠. 그 아랫줄, 저 문장 맨 왼쪽에다가 키보드 방향키를 쓰든가 마우스를 클릭하든가 해서 커서를 P 앞에다가 왼쪽에다가 놓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아래와 살피오 키를 눌러서 저 한 줄 전체를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그러면 음영으로 이렇게 여기 골랐음 하고 한 줄 전체가 선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Ctrl C를 누르고 Ctrl V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Ctrl V를 한 번 더 누르면 이 위에다 적어놨던 예쁜 문장을 연겁 후 한 번 더 적는 게 가능합니다. Ctrl V 한 번 더 누르면 세 줄에 걸쳐 적을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작업을 우리는 복붙이라고 부를 예정이에요. 복사 붙여넣기라고 부를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남의 거 베껴서 쓰면 안 됨, 빵점임 이러면서 GPT 베끼지 마셈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종종 말씀하셨잖아요.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이 복붙이라는 걸 당연스럽게 누구나 하고 여러분도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고 우리 수업을 견디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복붙이라는 친구를 마스터를 해야 될 겁니다. 제가 .pdf 파일 나눠드리잖아요. 이거 한번 여러분 아이들에서 쳐보세요 할 때 그 .pdf 파일 이렇게 드래그하면 복사 붙여넣기가 돼요. 방금 제가 파워포인트 갖고 하던 짓 그대로 여러분들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우리 수업 속도를 따라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복사 붙여넣기라고 부르고 뭐 다 해본 거죠. 그죠?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문장 2개가 생겼는데 아랫줄 문장 내용물, 작은 따옴표 안 내용물을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저장하고 실행해 보세요. 컨트롤 S 누르고 F5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오면 일단 성공이 돼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건 양심적으로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컨트롤 C, VV 하면 돼요.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모를 수도 있겠다. 여러분 이 화살표 키 쓸 때 왼쪽 오른쪽 할 수 있잖아요. 제 돋보기님을 모셔볼게요. 예, 왼쪽 오른쪽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글자 한 글자씩 왼쪽, 한 글자 한 글자씩 오른쪽 갈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지금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컨트롤 왼쪽 가면 W 왼쪽까지 갑니다. 한 번 더 하면 H 왼쪽까지 가고 한 번 더 하면 P 왼쪽까지 가요. 일종의 단어 단위로 앞단어 앞부분 같은 느낌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방금 전에 봤던 대로 Shift 키를 누른 채로 방향키를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죠. 얘는 이제 영역을 지정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이 둘을 조합하면 컨트롤이랑 Shift를 둘 다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면 아마도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더 큼직큼직하게 따옴표 직전까지 같은 느낌으로 영역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 안녕, 여러분이 원하는 메시지를 대신 적고 저장한 다음에 F4 눌러서 실행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예상하는 결과가 목격된다면 성공인 겁니다. 저도 해볼게요. 헬로 콤마 띄고 월드 느낌표랑 여러분이 원하는 메시지 제가 정한 2개가 제가 적어 놓은 순서대로 튀어나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왜 헬로 월드가 먼저 나왔습니까? 우리가 헬로 월드를 최종적으로 파란색으로 보여주는 그게 실행 양상인 문장을 먼저 적어놨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순서를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지금은 문장이 적혀있는 순서가 반대이기 때문에 실행 순서가 반대가 되는 거고, 따라서 결과도 아까랑 반대 순서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메시지, 여러분이 원하는 순서대로 얼마든지 화면에 보여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지금 당장 설명하긴 어렵지만 아무튼 베리에이션을 하나를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위에 지금 따옴표해서 끝내서 닫는 괄호까지 하고 끝났던 문장인데, 따옴표 뒤에다가 컴마를 찍고 and는 한 다음에 따옴표까지 돼 있는 거를 한번 추가를 해보세요. 그럼 따옴표 부분을 녹색으로 알아서 바꿔줄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잘 납득은 안 되지만 아무튼 아까 전이랑 다른 결과가 나오기는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렇게 추가한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를 역으로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 저는 개치사한 복붙을 다시 들고 와봤어요. 이랬을 때 아까 전까지는 사실은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 한 다음에 세상 안녕을 보여주는 게 아니었고, 사실은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 한 다음에 엔터를 치고 그 뒤에 세상 안녕이라고 우리한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추가한 이 부분에 적혀있는 내용을 봐서는 끝은 0글자임, 끝날 때 아무것도 적을 필요 없음과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표현한 셈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만 해볼게요. and는 물음표 4번 한다면 엔터를 치는 대신에 물음표 4개를 쳐서 윗 문장의 실행을 끝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음표 4개, 3개, 2개, 하나 가능하고 심지어 0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 한 다음에 아무 글자도 추가로 적지 않은 채로 이 문장의 실행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뒷 문장을 실행하기 위해서 세상 안녕을 출력하려고 보니까 느낌표 뒤에 커서가 있다 보니까 그 바로 뒤에 붙어서 세상 안녕이라고 지금 나온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싸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마지막에 인터프리터가 엔터키를 느낌표 뒤에 0 뒤에 쳐주는 게 성가시면 직접 마지막에 얘네들을 대신 적어줘 라고 지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0글자만큼 적어줘 라고 지정한 셈이 돼서 아무것도 적지 말아달라는 의미가 됩니다. 역시나 여러분이 이렇게 적어 놓으면 저렇게 나오고 다르게 적으면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사 붙여넣기를 구경을 해봤습니다. 자, 모르는 단어 3를 안다고 5를 아는 친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하나 우리가 따박따박 이 얘기를 제대로 해줘야지만 우리 목표에 맞게 동작하는 친구입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친구는. 파이썬 동네는 그래요. 프로그래밍이 사실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아까랑 지금 똑같은 거 해야 되는데 와 같은 상황에서는 복사 붙여넣기를 활용해서 저기 적혀 있는 문장들을 통째로 복사해서 여기다 옮긴 다음에 살짝 고쳐가면서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게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아까 전에 저쪽에서 이전 목표에서 이전 과제에서 잘 실행되던 문장들을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적절히 내용물만 바꾸면 새로운 문장도 아마도 잘 동작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 복사 붙여넣기 할 때는 아까 봤던 Shift 위아래 화살표를 써가면서 줄 단위로 내지는 문장 단위로 복사해 갖고 가져와서 붙여넣기 하는 게 좀 더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 설치한 아이들이라는 친구를 써서 우리 15주의 여정 첫 스타트를 그럭저럭 잘 끄는 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쉬는 시간 지난 다음에 할게요. 지금 쉽시다. 그래요. 우리 지금 앞부분에서 일단 현장 학습 한번 해봤고 뭐 3엔터, 5엔터, 3 더하기 5엔터 그런 것도 확인해봤고 그 과정에서 뭐 오류 메시지 3가지 확인해봤고 파란색으로 나한테 뭔가 말해주는데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주는 게 아니라 뭔가 덧셈해서 더 센 결과를 알려준다거나 어쩔 때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다든가 뭐 그런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장 얘기가 살짝 튀어나왔어요. 문장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실행, 그러니까 문장에 적혀있는 내용대로 뭔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얀 창 너머에 있는 뒤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친구가 해준다까지 일단 얘기해 둔 상태로 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 지금 살짝 읊긴 했는데 걔네들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두고 오늘 뒷부분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장들 적어 왔었고 그런 문장들이고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가 될 것이고 그래서 뭔가가 문장이 아니다라면 걔는 아마도 실행의 대상은 아니겠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주석이 있어요. 우리 넘버 사인 해갖고 스타트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빨강색으로 우리한테 빨간 글자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주석은 일단은 문장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걔네들은 기본적으로는 실행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석 내용을 어떻게 적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뭔가 추가로 작업을 해준다든가 작업을 덜 해준다든가 그런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적는 모든 글자들이 전부 다 엔터키 쳤을 때 파이썬 문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기는 합니다. 3 더하기까지만 치고 엔터 쳤을 때는 우리 뒤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걸 갖고 나한테 뭘 하라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서 달리 말하면 유효한 파이썬 문장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그거랑 연관된 신텍스 에러라는 오류 메시지가 대신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파이썬 문장에 대한 실행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준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행을 하는 건 아니기는 한데 우리 수업에서는 편의상 실행시키다, 사동형 표현이 아니라 그냥 실행하다, 노말노말한 표현으로 가져갈 예정이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아무튼 실행이라는 단어 튀어나오면 파이썬 동네에서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우리가 적어놓은 문장을 읽고 해주는 거다라고 꼭 연관해서 들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이썬 프로그램 여러 문장들 나열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분이 인터랙티브 쓸 때는 매번 요 꺽쇠 3개로 표현되어 있는 거 옆에다가 수동으로 문장을 하나하나씩 적어가면서 엔터 쳐가면서 각각의 문장을 한 번씩 실행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py 파일, 우리 방금 저 같은 경우는 예시.py 파일을 바탕화면에다 지금 저장해 놨는데 이런 느낌으로 .py 파일에 문장들을 쭉 적은 다음에 F5를 누른다라는 거 역시나 그 파일에 적어둔 문장들을 첫 번째 줄부터 등등등 순서대로 쭉 실행하는 셈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제목이기도 한 문장은 프로그래머인 여러분이 우리가 직접 적는 것이다 라는 매우 중요한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실을 오늘 꼭 기억을 하고 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프로그래밍 동네 우리 수업에서 굵은 글씨로 튀어나오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는데 일단은
오늘 새로 등장한 이 굵은 글씨 문장은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쳐가면서 인터랙티브 또는 .py 파일에다가 적음으로써 완성되는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쓰지 않으면 문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문장을 적어놨다면 그런 문장들을 어디에 적어놨냐 또는 그 내용물, 글자들을 어떻게 적어놨냐에 따라 나중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그 문장을 언제 실행할 거냐 또는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할 거냐 등등이 결정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해야 돼,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 출력해야 돼 등등등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표에 맞는 내용물들을 가득가득 채워가면서 여러분은 파이썬 문장을 적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그거라면 여러분은 그런 문장들을 적어가면서 아무튼 달성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문장은 여러분이 직접 적는 겁니다. 실행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주는 겁니다. 정도까지만 일단 들고 가면 오늘 제목은 섭렵을 하는 셈이 됩니다. 오늘 굵은 글씨 단어 2개 나왔고 걔네들 이렇게 연관돼 있다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두 종류의 문장을 적어 봤어요. 조금 이따 하나를 더 소개할 거고 등등등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살펴볼 예정이에요. 아무튼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게 원래는 쉬는 시간 목표였고 아무튼 우린 쉬었으니까 또 쉬지 않아도 되죠. 첫 실습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실습실이다 보니까 여러분 개인 노트북 혹시나 망가졌다라면 얼마든지 실습실 컴퓨터 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상당히 유리한 점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전반부는 일단은 매주 수업 후반부를 실습으로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습들은 아직은 제가 이전에 소개하지 않은 새로운 무언가를 불쑥 도입을 해서 이것도 한번 쳐볼까요? 와 같이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 그 후반부에 구체적인 설명을 그 자리에서 하진 않을 겁니다. 대신에 일단은 이런 요소들을 한 번은 사용해 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견학 같은 느낌으로 일종의 체험판 같은 느낌으로 해두고 기에 대한 본격적인 조금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설명은 그 이후 시간에 다음 시간 등등에 본격적으로 구경을 해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막 여러분 막 필기하고 막 핸드폰 꺼내서 이거 막 사진 찍고 그런 짓 1도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 거니까 정식으로 슬라이드로.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중간고사 때 복습할 때도 그때 실습 때 이거를 중간에 나왔나? 아, 유튜브 영상 봐야겠네. 아이, 편집해놨잖아 나쁜 놈 이러면서 그 당시 실습 시간에 했던 구체적인 기억을 떠올리려고 노력하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첫 단계를 밟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이 한 주 한 주 수업 때마다 간직했던 느낀 점, 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똑똑하다는 걸 느꼈다라든가 그런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순수한, 여러분 15주 지나면 이제 여러분 1년 선배분들 눈빛 같은 거 봤잖아요. 점점 이게 생기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대학원생들 봐봐요. 저도 대학원생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모양이란 말입니다. 아무튼 간에 가면 갈수록 이제 현실에 적응해 가게 될 텐데 아직은 여러분 덜 적응한 상태니까 지금 시점에 내가 느낀 점을 지금 살짝 적어두면 미래에 내가 종강하는 시점에 내가 그걸 다시 읽어보고 저때 내가 젊었는데 이러면서 그럭저럭 긍정적인 피드백을 가져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의 현재 느낀 점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니까 과제 내지는 실습 목표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때마다 제가 가급적이면 항상 느낀 점 적는 칸을 사이버 캠퍼스에 마련을 해둘 겁니다. 그래서 그런 타이밍이 오면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의 현재 나 자신에 대한 느낀 점을 자세히 적어두고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종강할 때쯤에 다시 읽어보면 뭔가 위인전을 읽은 느낌이 날 겁니다. 일단 이 정도로 먼저 안내를 해드리고 오늘 후반부는 방금 만들었던 그 .py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윈도우스 11 쓰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절반 정도 된 친구들도 윈도우스 11 쓰고 있고, 자, 지금 여기 이 슬라이드에 설명되어 있는 게 윈도우스 11에서는 잘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제 도움을 요청을 해주세요. 아무튼 간에 지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내가 오늘 작성한 .py 파일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 친구를 제가 닫아버렸어요. 단순 변심으로 닫았습니다. 근데 변심에 변심을 해서 얘를 다시 열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아쉽게도 아까 봤던 그 창이 열리지 않아요. 기본 세팅상으로. 근데 내 목표는 이 예시.py 다시 아이들에서 열어가지고 문장 고쳐가면서 다시 한번 써먹어 보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윈도우스 11 기준으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면 옛날 버전 컨텍스트 메뉴가 뜹니다. 만약에 그냥 우클릭을 했다면 그때는 윈도우스 11 버전 간단한 게 뜨는데 추가 옵션 표시를 누르면 옛날 버전이 뜰 거예요. 여기에 지금 Edit with Idle이라는 메뉴가 있어야 되고 그 마우스 갖다 대면 우리가 설치한 버전 3.12가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누르면 비로소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그 .py 파일을 아이들을 써서 열어서 또 편집을 하고 저장을 하고 F5 눌러서 실행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우클릭하고 아무튼 Edit with 아이들이 안 보인다 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볼까요? 이걸 고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소개를 할게요. 일단은 웹브라우저를 켜야 됩니다. 그래서 python.org를 가서 개인 노트북이면 우리 설치할 때 다운로드했던 이 파일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 얘를 쓰면 돼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python.org 가서 다운로드 가서 크기 좀 키울게요. 다운로드 가서 이 회색 버튼을 다시 눌러서 이 .exe 파일을 다시 다운로드를 해주세요. 적당히 바탕화면 같은 데다 놔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았다면 얘 다짜고짜 그냥 엔터 쳐서 실행해 주세요. 그러면 이전과는 다르게 이전에는 인스톨 나오니 그런 게 떴었는데 이제는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걔를 어떻게 할까요? 변경한다, 초기 상태로 되돌린다, 아니면 아예 날려버린다. 삼지선다 문제를 우리한테 줍니다. 이 중에 맨 위에 걸 골라주세요. modify를 골라주세요. 그러면 optional features 해가지고 뭔가 짠뜩 떠 있는데 아마 지금 저랑 동등한 느낌으로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별로 안 봐도 됩니다. 처음 이 화면은 바로 그냥 다음 눌러주시고 여기가 지금 중요해요. 이거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Advanced Options에서 Associate 어쩌고저쩌고가 체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얘를 체크를 하고 인스톨을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뭐 몇 초 안 돼서 바로 끝납니다. 얘는 엄청 빨리 끝날 거예요. 다 됐다 하면 닫아주시면 되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py 파일 아이콘 잘 보이고 얘 Shift 우클릭했을 때 Edit with Idle 메뉴가 보일 겁니다. 보여야 돼요. 이거는. 제가 이걸 오늘 새벽에 발견을 해서 그거에 대한 다른 추가적인 조치를 할 만한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건 좀 미안하게 생각해요. 아무튼 아까 만들었던 그 .py 파일 거긴 지금 문장 2개가 적혀 있었겠죠. 그거를 열어주시면 되겠고 자 지금 문장에 2개 적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F5를 눌러서 프로그램 실행하면 메시지 2개가 연이어서 지금 출력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두 문장, 저 한번 해볼게요. 이 두 문장이 그냥 F5 딱 누르자마자 헬로 월드 세상 안녕하고 한숨에 한꺼번에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 둘 중에 위에 먼저 적어놓은 문장이 먼저 실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적어둔 문장이 나중에 실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못 믿겠다면 지금 우리가 배운 복붙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예를 들어 2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4개를 만들 수 있죠. 자, 아까 전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하나 단위가 아니라 예를 들면 단어 뭉탱이 단위로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위아래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엔터 쳐서 이렇게 구분해 놨다면 컨트롤 위, 컨트롤 아래 해서 줄 여러 개를 뭉쳐있는 줄 여러 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따라서 Shift 키랑 다시 한번 조합하면 이 전체를 선택해서 2배로 뻥튀기 하고 4배로 8배로 이런 식으로 뻥튀기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F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까 전보다는 조금 뭔가 렉이 걸리는 듯한 지금 이제 제가 컨트롤 V를 짠뜩 눌러봤어요. 이제는 확실히 뭔가
맨 밑에 줄에서 주주주주 막 인쇄되는 것 같은 느낌, 프린터에서 막 한 줄씩 나오는 느낌을 여러분이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딱 문장 2개 실행할 때는 걔네들을 파방 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실행되다 보니까 우리 눈으로 구분할 수 없는 시간 간격만 그 사이에 들어가 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장 몇백 개를 실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간중간에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시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감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컴퓨터가 과연 우리 수업을 버티기에 적합한 수준이냐, 내 컴퓨터는 과연 1초에 문장을 몇 개까지 실행해 볼 수 있냐를 한번 살짝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방금 배웠던 복사 붙여넣기 스킬을 써서 문장을 256개 이상 한번 적어보세요. 나 지금 문장 몇 개 있지 확인하고 싶다면 그때는 .py 파일 열어놨을 때 요 코드 적는 창 오른쪽 아래 보시면 ln376 콜10,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적혀있어요. 여러분 다르게 적혀있을 겁니다.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는 요 자리가 이 .py 파일의 몇 번째 줄이고 왼쪽으로부터 몇 번째 글자냐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데 지금 복부 짠뜩한 이 덩어리가 몇 줄짜리냐는 맨 윗줄이 몇 번째 줄이냐, 그 다음에 컨트롤 아래 화살표에서 맨 아랫줄이 몇 번째 줄이냐 해서 걔네들을 빼면 이 덩어리가 몇 줄짜리냐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대충 200 몇 줄짜리 덩어리를 만들고 F5를 눌러서 한번 실행해보고 이게 1초보다 덜 걸리냐 더 걸리냐를 살짝 재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1초 동안 대충 이 정도 실행되는 것 같다 하고 문장 몇 개까지 실행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는 게 지금 테스트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일단 256개, 저도 한번 해볼게요. 하는 김에 256개면 F5 눌러볼게요. 일단 저는 1초보다 좀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노트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제 노트북은 230만 원짜리 노트북입니다. 여러분이 40만 원짜리 노트북 사는데 저보다 빨리 0.5초 만에 끝난다면 저는 억울해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무튼 간에 내 노트북은, 내 실습실 컴퓨터는 열심히 출력하는 문장 256개를 몇 초 만에 완벽하게 실행을 한지를 살짝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한 다음에 아까 살짝 얘기하긴 했는데 1초 동안 내 컴퓨터는, 내 노트북은 이런 뭔가를 화면에 보여주는 문장 몇 개까지 실행 가능한지를 역으로 한번 재보세요. 저는 지금 뭐 한 300개 정도 가능한 셈인 거죠. 256개가 지금 0.9초 정도. 저는 어차피 영상 만들 거니까 비디오 판독하면 되긴 하는데 0.8초, 0.85초 정도 걸렸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몇 번 테스트 하다 보면 확실히 지금 렉이 걸리는구나. 달리 말하면 쭉 적혀있는 몇백 줄짜리 문장들이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실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 얼마든지 체감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한 330개 문장 정도를 1초 만에 주파를 하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충전기 꽂았고 그다음에 최고 성능 모드로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저랑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데스크탑을 이기긴 쉽지 않을 거고요. 노트북. 아무튼 대충 문장 몇 개 적었냐에 따라서 실행 양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확실히 이젠 좀 1초 넘게 걸리는 것 같네 라고 여러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까지 했다면 일단은 현재 요 테스트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뭘 만든 거냐면 나름대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현실 시간 같은 거 1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번 문장 실행 끝났어. 그럼 바로 그냥 즉시 다음 문장을 실행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친구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친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이 전체 내용 실행해 줘 라고 부탁을 했더니 궁극적으로 1초 동안, 현실 시간 기준으로 1초 동안 무언가를 작업을 부탁한 셈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원래 프로그램은 지 혼자 돌아가는 건데 우리가 지금 만든 프로그램은 현실의 시간 개념을 감안해서 그거에 적합한 비율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1초를 다룰 수 있다는 건 이 전체를 10번 복사 붙여넣기 하면 10초를 다룰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부모님 저 오늘
AI 프로그래밍 1 수업 들었습니다 한 다음에 딱 F5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10초 동안 아무 글자도 출력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지금 뭐 하는 거니? 하면 10초 뒤에 딱 부모님 사랑해요 이런 거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감동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용돈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뭔가 현실 시간, 현실의 사람들한테 시간과 관련한 새로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경험을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기능을 구현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만 더 응용하면 여러분 막 노래방 같은 데 가면 노래 박자에 맞춰서 글자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얀색이었다가 파란색으로 바뀐다든가 하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런 느낌으로 어떤 노래에 맞춰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글자를 파란색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파이썬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노래방 기계 옆에 USB 꽂아가지고 설치만 하면 여러분도 노래방 기계 새로운 버전 업데이트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강의실을 얼마든지 노래방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 저는 지금 한 330개 조금 넘게 소화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초에. 나는 지금 내 컴퓨터 1초에 문장 500개 지금 넘게 실행 가능하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아무튼 간에 아쉽게도 우리가 지금 적을 수 있는 거 우리 뭐 적어봤냐 생각해 보면 3는 3 엔터 쳐봤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괄호 닫고 어쩌고 저쩌고 쳐봤고요. 그 다음 주석 쳐봤어요. 이 정도만 가지고는 아쉽게도 내 컴퓨터에서 F5 눌렀을 때 1초 뒤에 뭔가가 출력된다고 해서 그거를 노래방 기계에 그대로 옮겨 담았을 때 똑같이 1초 뒤에 동일한 실행 결과가 나온다는 걸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지금 누구는 320줄, 누구는 지금 200 몇 줄, 누구는 400 몇 줄 이렇게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현실 시간이라는 건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일단은 확실한 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수준 안에서는 현실 시간 기준으로 뭔가 실행되는 그런 프로그래밍 목표를 달성하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 노래방 만들고 싶다라면 이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게 돼요. 미리 누군가가 만들어 놨어요. 현실 속 1초, 0.5초 같은 현실 속 시간 개념을 비교적 정확히, 비교적 정밀하게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용도로 적어놓은 파이썬 문장들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 아래에서 오늘 수업 최종 목표 일단 여기서 간략하게 소개만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하고 느낀 점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업 오기 전에요. 그래서 오늘 최종 목표는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F5를 누르면 박자에 맞게 가사를 한 글자씩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만들면 재미가 없으니까 3번에 걸쳐서 MK1, 마크1, 2, 3 해가지고 2번의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출력하는 버전 출력 끝나면 그냥 끝나요. 그 다음은 배속 조정이 가능한 버전 1배속 하면은 1배속으로 나오고 그 노래방 기기에도 있잖아요. 템포 해가지고 그 기능을 한번 추가해 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연속 재생 여러분 유튜브 연속 재생 기능 있는 거 알죠? 화면 우클릭하면 연속 재생 숨어 있잖아요. 몰랐을 수도 있죠. 아무튼 유튜브 뮤직 저는 유튜브 뮤직 쓰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연속 재생 마지막 그 노래 가사 마지막 글자까지 출력을 끝냈다면 첫 번째 글자를 출력하는 걸로 다시 한번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 버전을 구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저랑 같이 여러분이 아마도 다 알고 있을 학교종이라는 노래를 써서 같이 한번 이 3가지 버전을 만들어 볼게요. 그렇게 해둔 다음에 집에 가셔서 여러분만의 노래,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를 하나를 붙잡고 그 노래의 박자에 맞게 그 노래의 가사를 적절한 타이밍에 한 글자씩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면 최종 목표를 달성한 셈이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해두시면 지금 사이버 캠퍼스에 올라가 있는 2주차 느낀 점 적는 곳에다가 느낀 점을 적어주시면 이번 한 주가 예쁘게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과제는 아니기 때문에 점수 같은 건 없어요. 그렇긴 한데 치사하지만 기한은 지금 정해놨습니다. 다음 수업날 밤까지로 기한 정해놨으니까 지각 그런 빨간색 메시지 보고 싶지 않다면 이번 주에 한번 시도해보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각한다고 감점되고 하는 건 없기는 해요. 아무튼 한번 시도해볼게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지금 엄청난 문장들 덩어리가 있는 .py 파일이 열려 있을 것이고 일단은
첫 줄만 남기고 다 날려버립시다. 그 컨트롤 시프트 아래 화살표 하면 밑에 있는 거 다 선택하고 날려버릴 수 있죠. 이렇게 날린 다음에 아직까지는 저만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뭘 하려는 거냐면 학교종 노래 다 알죠? 그래서 학을 출력하고, 자, 이건 지금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 출력하고, 그 다음 교 출력하고, 그 다음 종 출력하고, 그 다음 이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땡이죠. 그 다음은 땡 출력하고, 땡이니까 마지막에는 엔터를 치고 싶은 겁니다. 오케이? 네, 이거 그냥 F5 눌러서 실행하면 그냥 한 번에 튀어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단 학교종이 땡땡땡 가사를 한 글자씩 출력한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은 적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학을 출력하고 잠시 기다렸다가 다음번 박자가 오면 그때 교를 출력한다. 이 기다린다라는 거를 실행했을 때 한 박자만큼 기다린다 를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시킬 수 있는 문장을 적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진짜로 적어야 되는 건, 자, 학교종이 몇 BPM입니까? 학이랑 교 사이에 몇 초 쉬어야 돼요? 0.5초로 할게요. 그 다음에 0.5초가 지나면 교를 출력하고 또 0.5초 쉬기 등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행하면 0.5초 동안 실행되는 문장, 0.5초 동안 실행이 끝나지 않는 문장을 여기다가 적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직접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요. 한 줄로는 택도 없고 100줄, 1000줄 적으면 간신히 될까 말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남이 적어놓은 거에 가져와서 써야 돼요. 달리 말하면 수입을 해서 써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살짝 준비를 해봅시다. 일단 이 부분을 지금 여러분도 살짝 복사 붙여넣기 해서 미리 구성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뭐 띄어쓰기 같은 거 하고 싶다라면 그건 본인이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저는 학교종 이 뒤에다가 띄어쓰기를 하고 마지막 세 번째 땡 뒤에다가는 엔터를 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노래 가사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출력하기 위한 문장들은 알고 있으니까 미리 구성해 둔 상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뭐 이거 지금 다 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복사 붙여넣기 하고 다운표 안에 내용물만 고치는 겁니다. 잠깐만, 우리 미적 이 뒤에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거 우리 과 친구들끼리만 듣나요? 그러면 누구랑 들어요? 다른 공대 아니면 전체 학교? 그러면 우리가 다른 과랑 싸우는 거잖아.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수학 잘해요? 보통은 아니거든요. 컴퓨터쟁이들은 수학이랑 담 쌓았기 때문에 이과지만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 5등급인가 나왔었습니다. 6등급인가 그랬어요. 그렇죠? 평균인 거죠. 평균 또는 미만인 거죠. 그래서 미적 점수는 이런 말이 있어요. 미적 점수는 태어날 때 결정된다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간하면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아, 학교가 나한테 계절학기 돈 입금하라는 거구나. 계절학기는 그나마 점수를 잘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절대로 여러분 미적을 뭐 예를 들면 D나 저 미적 FFD부를 받고 졸업을 했거든요. 미적 1을. 그러니까 절대로 막 슬퍼하지 마시고, 그게 컴퓨터의 정도에 해당하는 루트니까. 하지만 최대한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 시간 필요한 친구 있습니까? 이거 지금 복사 붙여넣기 해서 어느 정도 구성해 나겠죠? 그러면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의 목표는 남들이 미리 적어놓은 이거 딱 한 줄, 이 한 문장을 실행하면 0.5초 동안, 거의 0.50000초 동안 실행될 만한 그런 문장을 우리가 지금 적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요 뭐 print 괄호 열고 닫고가 아니라 뭔가 다른 걸 적어야 되고,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사용해서 문장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미리 적당히 윗줄에다가 엔터를 좀 치고 그 영어 단어 import를 치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황금색으로 단어가 빛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import, 우린 지금 필요한 게 현실 시간과 관련된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일종의 초능력 같은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뒤에다가 띄어쓰기 하시고 시간, 타임까지 적고 엔터를 치시면 import 문이라는 문장을 우리가 처음으로 작성을 성공한 겁니다. 얘도 어엿한 문장이고, 얘를 실행한다라는 건 지금부터 이 프로그램은 현실 시간과 관련한 기능들을 쓰겠어라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준비를 하는 셈이 돼요. 그렇게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F5 누르자마자 일단 현실 시간 기능을 먼저 습득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F5 눌러서 한번 실행해 봅시다. 저장하고 실행해 보세요. 하면 무려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는 그래 현실 시간과 관련한 걸 가져오긴 했는데 수입을 해오긴 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제 몇 초를 쉬어야 되냐에 해당하는 문장은 단 하나도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우리 이제 각각 부분적인 목표, 주석은 저만 적을게요. 우리 여기서의 목표는 0.5초 쉬기를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윗 문장을 실행이 끝난 다음에 0.5초 동안 다른 뭔가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교 한 글자 출력하는 문장이 실행되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F5 눌러서 한번 실행해 봤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타임이라고 적고 점을 찍은 다음에 살짝만 기다려 보세요. 점을 찍고 한 2초 정도 기다리시면 우리한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 단어들, 이름들이 뭐가 있나 목록을 띄워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Alt 존, ASC 타임, C 타임, 데일라이트, GM 타임, MK 타임 뭐 다 타임이에요. 모노토닉, NS, 퍼프 카운터, 그다음에 슬립이라는 친구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타임 한 다음에 점 찍으면 이런 목록 비슷한 게 뜰 거예요. 뜨지 않았다면 지금 임포트문 잘 적혀있나 확인한 상태에서 F5 한번 눌러서 프로그램 한번 실행해보고 그 상태에서 Alt 탭해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러면 뜰 겁니다. 아무튼 슬립이라고 적혀있는 걸 선택을 하시고 또는 직접 이 5글자를 적으시고 Shift 9해서 여는 괄호를 적어보시면 우리한테 다시 한번 도움말을 보여줄 거예요. 여기서 지금 잘하고 몇 초 동안 잘까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나 봐요. 우리의 목표는 0.5초 동안입니다. 따라서 0.5라고 적고 괄호 닫고 여기까지 해서 엔터키까지 치면 문장 하나를 완성한 셈이에요. 실행하는데 적어도 0.5초가 걸리는 문장을 작성을 끝낸 셈입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복붙하면 되는 거죠. 얘를 이제 0.5초 쉬어야 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 동일한 문장을 실행하도록, 그 다음에 마지막 땡은 2분음표니까 1.0초 동안 쉬도록 걔만 수동으로 고쳐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한 다음에 F5 눌러서 저장하고 실행해 보세요. 10분 남았어. 이 뒤에는 조금 빠르게 갈게요. 한번 해볼게요. F5 누르면 종이 땡땡땡 하고 1초 뒤에 꺽쇠 3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문장은 1초 걸렸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새 버전 중에 첫 번째 버전, 그냥 한번 출력하는 버전을 완성한 셈이에요. 괜찮습니까? 나쁘지 않죠? 아마 나쁠 것 같긴 한데 조금 미안합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 이 정도 일단 해두고 두 번째 버전을 소개를 할 거예요. 두 번째 버전은 내가 지금 2배속으로 출력하고 싶어 마음먹었다면 2배속으로 출력하도록. 그 말은 아까 전까지 0.5초 쉬었다가 2배속이면 0.25초 동안 쉴 수도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지금 얘는 1배속 버전이에요. 여러분이 2배속을 하고 싶다. 이 하나하나를 0.5를 0.25로 하나하나 고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학교종만 하는데도 엄청 귀찮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도 좀 더 간편하게 어쩔 때는 저 한 줄이, 이 한 줄이 어쩔 때는 0.5초 동안 실행되고 어쩔 때는 1초, 어쩔 때는 0.25초 동안 실행될 수도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방법이 매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원초적인 방법 하나를 소개를 할게요. 뭐냐면 자, 임포트 문 밑에다가 한번 문장 하나를 적어 봅시다. 여기다가 이런 느낌으로 이번엔 2배속이야 와 같이 미리 정해놓고 스타트를 하도록 문장 하나를 추가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목표는 1배속이라면 0.5초 쉬기라는 목표가 되도록 하려면 2배속이면 0.25초 쉬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얘를 0.5 대신에 0.5 나누기 템포만큼 잠든다와 같이 표현하면 돼요. 자, 여기서 살짝 단축키 하나를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잖아요. 여기서 컨트롤 키랑 H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Replace Dialog라는 친구가 뜹니다.
바꾸기 메뉴예요, 말 그대로. 여기서 0.5 닫는 괄호를 탭한 다음에 0.5 나누기 템포 닫는 괄호로 고치겠어와 같이 채워 넣으시고 버튼 5개 중에 Replace All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학교 종이 땡땡까지는 일괄적으로 변경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분음표 하나만 수동으로 변경하면 배속 조정 기능은 바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것만 복붙하면 되겠죠. 이 정도는 이런 느낌으로. 컨트롤 H예요, 단축키는. 그다음에 F5 눌러서 저장하고 실행하면 템포는 2 해놓고 스타트를 했다면 2배속으로, 템포는 0.5 해놓고 스타트 했다면 0.5배속으로 동일한 노래에 대한 노래 가사를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여기도 뒷수업이 있구나. 지금 압박을 받았어요. 방금 되게 찌릿하고 갔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두 번째 버전이고, 마지막 세 번째 버전, 연속 재생이 가능한 버전을 간단하게만 같이 진행해 보고 다음 시간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연속 재생을 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봐봐요. 우리 기본적으로는 우리 지금 당연하다 합시고 구경해 본 게 뭐냐면, 이거 실행이 끝난 다음에 그 아래 문장이 실행된다. 얘가 끝나야지 얘가 실행된다. 얘가 끝나야 얘가 실행된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전제하면서 지금 코드 짠 거잖아요. 우리의 현재 목표는 지금 이 덩어리 가장 아래에 있는 이 문장의 실행이 끝나면 다시금 이걸 실행하기 시작한다를 하고 싶은 거예요. 괜찮아요? 이전까지는 위에 적혀 있는 거 실행 끝나면 그 다음 줄, 다음 줄, 다음 줄 실행하는 거예요. 현재 목표는 일종의 역행을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문장의 실행이 끝나면 걔보다 위에 적혀 있는 문장을 실행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이죠. 그죠? 여러분, 노래 가사 3번 반복하는 프로그램 같은 건 복사 붙여넣기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목표가 아닌 겁니다. 이 노트북 배터리 다 될 때까지 그게 100번이든 1000번이든 계속 연속 재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고, 따라서 아쉽게도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들 적는 방법으로는 달성할 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3번 반복, 1000번 반복, 100만 번 반복 가능해요. 얼마든지 복붙 좀 하면 됩니다. 근데 무한 번 반복, 한도가 결정돼 있지 않은 반복은 하는 방법이 없어요. 괜찮아요? .py 파일 크기가 무한대라는 얘기인데 우리 하드디스크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적어본 적 없는 새로운 문장 하나를 또 도입을 해야 되고, 대충 학 적혀 있는 거 위에다가 적당히 막 요 커서 갖다 대신 다음에 새로운 문장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목표는 1초 쉰 다음에 다시 학을 출력하기 시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커서 갖다 댔습니까?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번엔 W로 시작하는 while이라는 친구를 적고 띄어쓰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역시나 황금색으로 빛나면서 이 뒤에다가는 대문자 T로 시작하는 TRUE를 적으면 또다시 황금색이 됩니다. 되게 답정너 같죠? 지들이 막 그런 거 미리 정해놓고 우리가 원하는 3 같은 거는 검은색이고 이런 단어들은 또 황금색으로 칠해주고 막 지들이 정한 규칙대로 이렇게 색깔 막 입혀주고 난리도 아닌데, 아무튼 간에 while true까지 황금색으로 빛나는 걸 봤다면 shift 세미콜론에서 콜론을 마지막으로 찍고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새로운 문장 while문이라는 새로운 문장을 적기 시작한 거예요. while이 무슨 뜻입니까? while 뭐뭐 하는 동안인데 그 뒤에다가 참된 동안 뭔가 작업을 계속 수행하겠다와 같은 느낌으로 적는 그런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론 적고 그 아래 지금 원래 적어놨던 애들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탭 키를 한번 쳐주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선택해놨던 내용물들이 오른쪽으로 한 칸 들여쓰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저장해서 F5 누르면 이제 연속 재생 기능을 완성한 셈이 돼요. while문이라는 친구 아직은 뭔지 잘은 모르겠는데 저 친구를 도입을 했더니 1초 쉰 다음에 다시 학을 출력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여러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그 정도까지 구경하면 여러분만의 노래 하나 정해서 최종 목표를 시작할 준비가 끝났다 보시면 됩니다.
집에 가고 싶잖아요. 죽이고 싶잖아요. 얘 그만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C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또 다른 별도의 오류가 뜨면서 내 프로그램 실행이 중단될 겁니다. 여기까지 해두면 일단 여러분 각자 자기만의 노래 한 번 더 시도해 보시면 오늘 수업 내용은 끝이 날 것 같아요. 느낀 점 한번 적어 보시고 다음 주를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임포트 문이란 친구가 등장했고 while 문이란 친구가 새로 등장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아까 3는 3 엔터 쳤을 때랑 동등한 느낌으로 템포는 2 하고 엔터 쳤던 걸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그 정도까지 일단 이번 실습에서 새로 구경해 봤다 보면 돼요. 다음 시간에 이제 걔네들을 포함해서 좀 더 많은 굵은 글씨 단어들이랑 해서 기초적인 내용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제 갑시다. 미적하러 갑시다. 궁금한 거 있는 친구, 늦게 왔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최종 목표 느낀 점 적는 거 일단 점수는 안 들어가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한 다음에 느낀 점까지 적어 두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